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던 김태호 수사관, 그런 김태호 수사관이 지금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불안해할지도 어쩌면 담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2019년 2월 12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수원지검의 피의자신문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사를 받게 됐을까요? 청와대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발 내용은 공무상 기밀 누설. 이 기밀 누설은 김태호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에 릴리즈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그때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참 모진 말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구태여 재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이후에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월 11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기자회견 2월 10일 날 국회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검찰에 소환되기 이틀 전에 가진 기자회견입니다. 그때 중요한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날 김태호 수사관은 여러 사항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다른 사항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김태호 수사관이 드루킹과 김경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김경수가 얼마 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경수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특급 참모였습니다. 그런 특급 참모가 구속된 것입니다. 법정 구속된 것입니다. 그것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댓글 조작이 대선 무효의 사항이 된다. 총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김태호 수사관이 추가 폭로에서 이런 사항을 밝힌 것입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2월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 반장이 2018년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마치 빼빼로 데이를 연상하는 그런 숫자군요. 이때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 김동원입니다. 60기가 분량의 USB는 이동식 저장 장치입니다. 이것을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링크에 올렸다.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USB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자마자 14분, 어떤 언론에서는 13분이라고 합니다만은 10여 분 만에 특감반의 박모 수사관이 맞다, 대책 맞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재차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시를 내린 지 14분 만에 이렇게 재차 보고가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모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허인범 특검의 어떤 수사관과 많이 알았어. 전화로 물어봤든지 아니면 당시에 특검 수사반 사무실에 있었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인걸 특감 반장은 언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김태호 수사관의 말이 맞다고 해도 언론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올린 것은 이미 언론에 나는 것이니까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는 청와대 재직 기간 중에 드루킹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니다. 김태호 수사관이 재차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같이 가진 그런 일종의 해견 인터뷰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이때 이인걸 특검 반장이 드루킹 USB 제출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린 뒤에 메시지를 하나 더 올렸다고 합니다. 언론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진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검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태호 수사관은 추가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이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특감 반원 중에서는 검찰도 있고 그리고 경찰 출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 단체방 4명이라고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경찰과 그리고 검찰 수사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은 특검에도 이제 검찰 수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친한 사람 지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노려서 검찰 수사관 텔레그램 단체방에만 이것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여러 가지 연줄 이런 인연을 통해서 알아봐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 더 의심이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수원지검이 압수한 김태호 수사관의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를 갖다 이제 포렌식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모양이죠. 이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호 수사관은 빨리 이인걸 특감 반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전해받은 중앙일보가 다시 이인걸 특감 반장과 접촉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자꾸 청와대의 몸통이 누군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몸통을 자꾸 이제 줄인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날 2차 기자회견을 할 때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그리고 안상수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이런 의원들이 이제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는 김태호 수사관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게 무슨 음모가 있다. 그러니 배석을 해서 지켜보고 막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월 11일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많은 이제 우파 인사들, 애국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공익제보자 김태호 수사관이 저렇게 외로이 혼자서 나홀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빠졌느냐? 어떻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 명이 그렇게 배석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이 세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월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고 서로서로 뭐 야합을 하고 협잡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부랴부랴 이번 2월 10일 날 추가 기자회견장에는 김진태, 안상수 의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협잡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남겼죠.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알았다는 겁니다. 작년에 드루킹 특검이 왜 이렇게 일찍 짐을 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익범 특검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짐을 샀는지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개입했던 것이다. 그러니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장이 특검 수사상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또 특감반원이 수사상을 또 특감에다 알리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래서 이런 텔레그램 증거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상부가 누구인지는 안다. 조국 민정수석 백운우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면 압력이 되고 직권 남용이 된다. 특검 측이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일 김태호 수사관을 내일 2월 10일 날에 검찰에서 입을 맞게 해서 구속을 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난리가 날 것이라 이런 요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태호 수사관의 이런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일 내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공익제보자를 왜 구속시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전에 공익제보자 고영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보호를 했습니까? 무슨 의인이다. 아주 그냥 중요한 사람이다. 보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 33명이 고영태가 구속이 됐을 때 보석을 하라고 33명이 합동 서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그리고 고영태는 실제 보면 공익제보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에 관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에 반해서 김태호 수사관은 공직 검찰 수사관으로 18년 근무한 아주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특감 반원으로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공직 비밀이 아니고 공직 청와대의 비리입니다. 비리를 언론기관에 알려서 널리 퍼뜨린 것은 이것은 내부 고발입니다. 공익제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일 내일 검찰에서 구속을 한다면 과연 국민 정서가 어떨 것인지 단단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게 사실이구나. 청와대 댓글 조작이 문제고 또 이것을 터뜨리니까 김태호 수사관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또 구속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각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 나갈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웠겠죠. 그래서 KBS 공영노조에서도 KBS 9시 뉴스에 이런 것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고 성명까지 낸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일 김태호 수사관이 이런 제보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청와대의 비밀이 아니고 비리를 폭로했다 해서 구속을 시킨다면 이것이 이를 일단 막는 것보다는 더 큰 화근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서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검찰에 지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현장에서 취재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내일 김태호 수사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구속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공익제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태호 수사관이 내일 소환조사돼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애국 국민들이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